말하자면 유리와 소선호 세 모자의 권력 게임은 농경 정주 문화 방식이 아니라 유목 이동 문화 방식이었습니다. 백제 건국은 대한민국 역사에 단순히 한 나라가 새로 보태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북방 대륙과 한반도를 선명하게 잇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투우 경기에서 투우사가 칼로 황소의 급소를 찔러 경기를 끝내는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황소냐 사람이냐 누가 죽는지 결정되는 운명적인 순간이죠. 마케팅에서도 이 개념을 원용해 고객과 회사가 만나는 접점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의 선택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수십 년, 수천 년 후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의 변곡점이 되는 주요 장면들을 톱어보는데 첫 번째로 백제의 시조 온조와 비류 형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삼국사기는 백제 시조 온조왕은 아버지가 추모이며 혹은 주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쳐 졸본부여로 와서 딸만 셋인 졸본부여 왕의 둘째 딸 소선호와 결혼해 왕위를 잇고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둘 것은 주몽의 아내 이름이 소선호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몽과 결혼한 졸본부여 왕의 둘째 딸 이름이 소선호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삼국사기가 소개하는 다른 설화에 졸본 사람 연타발이 딸인 소선호가 과부로 살다가 주몽과 결혼했다는 내용이 소선호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기록이죠. 일단 해월은 졸본부여 왕의 둘째 딸을 소선호라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주몽은 고구려 시조니까 온조는 고구려의 왕자잖아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백제를 건국했을까요? 원초적인 이유는 주몽의 나이 39살이 되는 동명성왕 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름이 유리인 젊은이가 어머니 예시와 함께 동명성왕을 찾아와 부러진 칼을 바칩니다. 주몽이 유리가 건넨 부러진 칼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반쪽 칼과 맞춰보니까 온전히 칼 하나가 되거든요. 내 아들이라며 유리를 태자로 삼고 5달 후에 죽습니다. 주몽이 동부여에서 도망할 때 부인 예씨가 임신 중이어서 증표로 부러진 칼을 숨겨두고 떠났는데 유리가 그 증표를 찾아 가져왔던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아무리 유리가 주몽의 맏아들이지만 다른 두 아들이 있고 졸본이 토착세력에겐 갑툭튀 존재잖아요. 그런 이방인을 몇 달 만에 후계자로 삼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몽이 부여에서 살던 유리를 은밀히 지켜보다가 자기 죽음이 임박해지자 사람을 시켜 유리를 데려와 후계자로 앉힌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죠. 아무튼 태자 유리는 주몽의 분신과 같던 옥채칙을 무덤에 넣어 졸본이 용산에 장사 지내고 고구려 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여에서 아비 없는 자식으로 천대받았는데 대번에 왕이 되었으니까 인생 역전도 그런 역전이 없죠. 반면에 왕자 비류와 온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또 잘못하면 유리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 소선호는 누구보다도 상심이 컸죠. 주몽의 고구려 창업도 자신이 이끌던 졸본부여 세력의 뒷받침이 컸거든요. 주몽의 장례가 끝나자 소선호와 비류 온조는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유리왕에게 복종하며 살 것이냐? 토착 세력을 업고 이방인 유리왕과 겨룰 것이냐? 보통 농경 정주 문화에서 흔한 yes or no 선택지들이죠. 해월이 보기에 한국사에서 진실의 순간을 꼽는다면 바로 이 장면이 그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순간 세 모자의 선택은 안에서 순응도 아니고 저항도 아니었습니다. 제3의 길, 눈을 밖으로 돌려 미지의 신천지 개척에 나서죠. 유리왕과 상의하고 자신들을 따르는 졸본 사람들을 데리고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 이듬해 한강 유역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비류와 온조가 갈라지죠. 비류는 미추홀에 나라를 세우고 온조는 위례성의 터를 잡습니다. 미추홀은 지금 인천이고요. 초기 위례성의 위치는 한강 유역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온조왕 14년에 천도한 하남 위례성은 서울시 송파구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미추홀은 땅이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농사가 어려워 곧 망하고 온조의 나라에 합쳐져 백제로 발전합니다. 여기서 소선호 세 모자가 고향을 버리고 왜 제3의 길을 택했을까요?
그 선택에 숨어있는 코드를 읽는 것이 중요하죠. 한민족의 뿌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소선호 세 모자는 문제 해결을 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피를 볼 수 있는 위기의 순간, 그 진실의 순간에서 서로 다투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천지에서 고구려보다 더 강력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진취적인 꿈을 품었기에 백제를 창업할 수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유리와 소선호 세 모자의 권력 게임은 농경 정주문화 방식이 아니라 유목 이동문화 방식이었습니다. 좁은 울타리 안에서 치고 박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으로 무대 확장을 통해 서로 상생한 거죠. 아득한 옛날 북방 대륙에서 이동해 오며 축적된 한민족의 진취적 DNA죠. 징기스칸이 내 아들도 징기스칸이 죽은 후 내부 권력 투쟁 대신 동서남북 세계로 나가 대몽골 제국을 건설하였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된 이유도 물론 여러 요인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던 이런 이동 개척의 진취적 유전자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백제 건국은 대한민국 역사에 단순히 한 나라가 새로 보태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북에서 남으로 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이동 역사를 나타내죠. 시조 온조왕이 즉위 첫 해에 아버지 동명왕의 사당을 세우고 26대 성왕 16년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죠. 한마디로 백제 건국은 북방 대륙과 한반도를 선명하게 잇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백제 건국의 역사적 가치가 더욱 돋보이죠. 지금까지 백제 시조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국사기는 다른 설도 있다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루백제설인데요. 이에 따르면 백제 시조는 비루고 아버지 우태는 북부 여왕 해부르의 서손이며 어머니 소선호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입니다. 소선호가 우태와 결혼해 비루 온조를 낳고 우태가 죽자 과부로 살다가 주몽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일반 견해는 비류와 온조 모두 주몽의 친아들이고 온조를 백제 시조로 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도 온조를 주몽의 계통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비류 백제설을 따르더라도 백제가 부여 계통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소선호는 주몽과 결혼할 때 8살 연상으로 만 28살이었습니다. 졸본 실력자의 딸이 그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았다? 재혼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죠. 다만 재혼이라고 해서 비류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끝으로 소선호를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 창업에 깊숙이 관여한 여걸인데 삼국사기 온조왕 13년 2월에 이상한 기록이 보입니다. 왕도의 늙은 할멈이 남자로 변하였고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이 61세였다. 늙은 할멈이 남자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고대 기록에 흔히 나타나는 상징적 표현으로 봐서 무당이나 제사장이 여자에서 남자로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는데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늙은 할멈을 소선호로 남자로 변했다를 권력으로 해석해 소선호가 왕위를 차지했다고 해석하는 거죠.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온조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이고 결국 소선호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초기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때거든요. 온조왕이 말갈족의 침입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요망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서 나라가 편치 않다며 천도를 추진한 거죠. 만약 이런 가설이 사실이라면 소선호는 두 나라 건국에 그치지 않고 왕위까지 노렸으니까 중국의 당나라 측전무후가 연상되는 무서운 여인이라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백제를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 건국사를 정리해봤습니다만 백제에 집중하다 보니 백제 건국사의 뿌리인 주몽신화를 자세히 다루지 못한 것 같은데요. 주몽신화의 내용은 고구려 건국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댓글로 웹페이지 주소도 적어놨거든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